1591평, 평당 100만원, 15억 9,100만원짜리 땅입니다. 이 땅은 면적이 넓어서 그냥 팔기가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필해서 팔아야 하는 땅입니다. 특히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역이기에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상향이 되었고, 용적률은 기본 100%인데 125%로 상향되는 지역이라 꽤 괜찮은 물건이라 선택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 이 토지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2. 이 토지는 임야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고, 임야는 개발 시 대체사림 조성비로 전용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이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살펴보면 성장관리 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4. 이 토지 주변에 도로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개발을 통한 매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매수할 때 어떤 입지에 매수했는지, 혹은 땅을 팔 때 어떻게 개발행위를 허가를 통해 매도를 했는지 같은 경험이나 사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땅을 보는 실력이 확실하게 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사례입니다. 현재 개통된 화성 IC 주변에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 화성시청역이 한참 공사 중에 있고 2023년 개통이 됩니다. 역세권 주변이다 보니까 주변 토지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성시청역이 개통될 주변에 이미 서희 서타일스 1차, 2차, 3차, 4차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교에 현대자동차 주행연구소가 있고 주변 지역이 성장관리 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계획도 잡혀있고 곳곳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도 포진해 있는 곳으로 향후 토지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신안산선과 연결되어 향후 서울 여의도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황금 노선이 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땅 아래 지하속이나 땅 위에 설치된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곳은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한전이나 시청에 꼭 문의해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킬 때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주변은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 땅입니다. 땅속 150m 깊숙한 곳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화성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큰 지장이 없었고 주변에 2차선 도로 공사 계획이 곧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도로만 개통이 되면 화성시청역 쪽으로 차량 유동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좋은 위치의 땅이었습니다. 1591평, 평당 100만원, 15억 9,100만원짜리 땅입니다. 이 땅은 면적이 넓어서 그냥 팔기가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필해서 팔아야 하는 땅입니다. 특히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역이기에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상향이 되었고, 용적률은 기본 100%인데 125%로 상향되는 지역이라 꽤 괜찮은 물건이라 선택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지가를 확인해보니 이 땅과 접경되어 있는 땅이 전원주택지로 당시 평당 230만원에 팔고 있었기에 평당 100만원이라면 땅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로 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땅입니다. 다만 평수가 크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을 어떻게 분필을 하고 내부 도로를 만들 것인지 이미 토목사무실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1591평을 사서 그대로 가격을 올리면 상당히 무거운 금액이라 출구 전략상 좋지 못합니다.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분필과 교환 등기를 병행해서 주고받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땅을 팔려고 하는 지주는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를 팔고 위치가 좋은 곳은 본인이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도로에 붙어 있는 원 주인의 땅이 세로로 50m, 가로로 폭이 7m 밖에 되지 못해서 농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을 확보하면 전면대로 50m가 확보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승인받기도 수월합니다.
도로에서 붙어있는 땅이 50m나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1591평을 사더라도 모양을 만들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확보하면 매매에 의한 분할만 하면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노다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전 지주께 교환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교환 등기는 말 그대로 지주의 땅과 내 땅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도로에 50m나 붙어있는 지주 땅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하는 땅을 40평을 지주에게 무상으로 더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15억 9천만 원에 사서 5개월 만에 27억에 매도할 수 있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토지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2. 이 토지는 임야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고 임야는 개발 시 대체사림 조성비로 전용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이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살펴보면 성장관리 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4. 이 토지 주변에 도로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였습니다. 5. 지주와 사전에 교환 등기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 분할 시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6. 주변에 화성시청역이 개통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었고 주변 100m 안쪽에 활초초등학교가 있어서 향후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있는 젊은 연구원들의 전원주택 부지로서 최상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출구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591평이라는 땅을 일반인인 한 사람이 매입하기에는 큰 면적이기에 적당한 크기로 분필을 해야 합니다. 2. 분필 시 적당한 크기를 4등분으로 나누어 330평, 700평, 561평으로 나눈 후 향후 실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분필할 계획이었습니다. 3. 교환 등기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사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분할도를 설계했습니다. 4. 토지의 위치가 구릉지 같은 아늑한 위치였기 때문에 향후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근생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매입 입지 분석과 출구 전략을 동시에 설계 후 곧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교환 등기할 땅을 토목회사에 의뢰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넣어 잔금과 동시에 교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사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 신청을 하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 전체 면적에서 70평이 늘었습니다. 지적도는 공부상 면적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임야도는 면적이 조금씩 줄거나 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상 면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임야 면적이 줄어서 소송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임야 면적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임야는 지적 측량을 한 후에 공부상 등록을 하기에 공부상 면적이 다르더라도 측량한 대로 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늘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 조금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평이나 2평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수십 평씩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임야 거래는 꼭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현황 측량 후 측량한 면적대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합니다. 이번 것은 70평이 늘어난 행운이 있어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이익을 보았습니다. 등록 전환을 마치고 교환 등기를 하는데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분할만 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교환 등기를 한 땅을 확보할 수 있어서 밑그림을 그리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분할할 땅의 모양을 최대한 도로에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방향도 남향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땅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나중에 건축할 때에도 모양과 면적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분할할 땅은 삼각형이지만 도로가 양갈래로 되어 있어서 향후 건색 용도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땅으로 330평으로 분할했습니다.
두 번째 땅은 700평으로 대형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음식점도 괜찮을 만큼 넉넉하게 평수를 분할했습니다. 세 번째 땅은 투자용 땅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분할했습니다. 가분할도를 만들고 실제 매매에 의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 매수자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의 노력으로 위치가 매우 좋은 이 땅은 평당 170만원의 매매가로 정하고 3개월도 안 되어 모두 매도할 수 있었고 잔금까지 치르는데 최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5억 9천만원에 사서 5개월 만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27억에 모두 매매할 수 있었고 단 5개월 만에 약 11억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는 큰 땅을 사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내가 사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지인과 소통하다 보면 좋은 땅이 반드시 나옵니다. 단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왜 좋은지 모르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망설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땅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땅은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